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지표는 저는 안 봐요. 왜냐면은 요런 거 지금이 그 딱 그 시점이에요. 버블인지 아닌지 고점인지 아닌지 조정을 받으면 어디까지 받을지가 되게 다 고민이고 걱정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아마 비싸게 사시면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네. 싸게 사신 분들은 아마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데 내가 비싸게 샀는지를 모르는 주주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회사 주식을 사는 이유가 그 돈 잘 버는 회사에 같이 이익을 쉐어하기 위한 개념인데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얼마 벌 거냐가 결국 주가인데 네. 그럼 과거에 얼마 벌어왔냐 가지고서 앞으로 얼마 벌 거다. 성장이 얼마나 될지는 나도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과거 정도만큼 뭐 성장하겠다 이렇게 아마 추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그냥 퍼같이 일정 배수 곱해가지고서 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방법을 하나 정해가지고서 본인이 매수매도 기준을 잡아야지 그 타이밍 가지고 잡는 거는 사실은 어렵죠. 20년을 해도 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어쨌든 온갖 저도 이제 편집 분발을 겪어봤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기준점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은 매도를 어떻게 실시하는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죠. 기업 가치를 매기면서, 결국 이제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자산 가치, 수익 가치, 그러니까 얼마 갖고 있고 얼마 벌고 있냐의 합인데, 그거 가지고서 이제 값을 매긴 다음에 내가 매긴 값보다 훨씬 낮으면 사는 거고, 도달하면 파는 거고, 그래서 도달하면 파는 거에 대한 원칙을 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다 보니까는 지금 좀 피해를 11월 달 그 좋은 시기 오기 전에 다 팔아버렸어요. 주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 다 팔아가지고. 그럼 그 이후로 다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분한 마음에 네. 이제 저는 이제 바텀업 투자자라서 네. 다시 이제 숫자들 보면서 분명히 소개수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또 찾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식음료 관련주에 연말부터 열심히 또 투자를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또 수익이 나긴 했는데 또 되면 파실 건가요? 그쵸.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투자한 기업은 좀 좋았던 게 뭐냐면 수출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수출 비중이 커지는 기업들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근데 내 수준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과거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 수출주 때문에 지금 올해 실적 나오는 거 보고 좀 다시 좀 밸류에이션 좀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수출주 투자 지금 해도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 뭐 환율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이가 커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새로 이제 하신 분들은 내가 너무 비싸게 샀나? 아니야. 10년 뒤를 바라보면 지금도 싼 걸 거야. 라고 투자 마인드, 손실을 약간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게 아마 한 20, 30년 전부터 뭐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지금 막 수백 배 나신 분들은 그분들은 정말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게 네. 그 이익이 나면은 결국 자본이 불어나니까는 자본이 불어나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그거를 몸소 깨달으신 거니까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하면은 결국은 이익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기업은 외형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는 뭐 지금 물론 비싸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 지나면 또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그럴 펀더멘탈이 안 되는 기업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이클을 극심하게 타는 기업은 결국은 선 하나 거보면 결국은 이제 평행선에 수렴할 텐데 계속 우상향하는 실적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 합이 결국 기업 가치니까는 주가고. 그래서 결국은 펀더멘탈이죠. 근데 성장하려면 일단은 수출은 따라와줘야 돼요. 왜냐면 내 수준은 이게 실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네, 그러니까 내 수준은 정말 폭락했을 때 사가지고 적정할 때 파는 이제 그 전략이 맞는데 수출주는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는 좀 낫죠. 최근에 그 코스닥 신규 상장하는 애들을 보면
10개 중에 7, 8개가 기술특례 상장이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다 IPO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모주 투자는 그런 기업도 들어가시나요? 그거 할 때 이제 봐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기술력이 있고 정말 뭐 해볼 만한 건지, 그러니까는 뭐 그 임원 양력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물론 봐야 되고, 그건 이제 질적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봐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만한 뭐 회사 중에 또 하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안 하게 되죠, 아무래도. 지금 그 재무제표 분석 완전 개정판에 보니까 주요 비율로 시장가치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안정성 비율, 유동성 비율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 주요 5가지 비율에 갖는 의미와 좀 어떤 지표를 주로 좀 여기서 눈여겨보면 좋은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그 책을 제가 그거는 네. 어쨌든 공부하는 분들 목적으로 네, 그냥 네, 네. 이런 개념이고 이런 분자분모 이런 게 들어간다라는 네, 네, 네. 이제 그 목적으로 쓴 거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지표는 저는 안 봐요. 왜냐면은 전반적으로 저는 사업보고서를 펼쳐놓고서 네.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지 뭐 비율 분석하는 거는 안 하거든요. 밸류에이션을 안 하시고.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네. 그 지표는 그냥 참고용이지 그게 투자의 절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네네.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나의 이 힘들게 번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뭐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할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양적 분석, 질적 분석 다 해가면서 재무제표 통째로 보고, 네. 네, 그래서 지표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그냥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좀 가장 주요 보셔야 되는 부분이실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안 봅니다. 어떤 기준에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거뒀다.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밸류에이션을 제 나름대로 해요. 그러니까 자산가치, 수익가치 계산해가지고 나름대로 하는데, 네. 예를 들면은 기업가치를 내가 매겨봤더니 뭐 한 1조짜리더라. 그러면은 5천억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죠. 그게 세스클라만이 했었던 얘기인데, 네. 1달러 주식을 50센트까지 기다리는 게 투자다라고 부모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언제 파느냐? 1달러가 되면 팔아라. 네.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 나서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고 싶은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투자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그 유동성 파티 때 결국 초대는 못 받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 다 팔아버리니까. 네. 1달러 될 때 다 팔아버리니까. 그러다가 이제 연말 돼가지고 50센트 떨어진 거 있나 찾아보니까는 있어서 예. 가져가시고. 그때 이제 좀 많이 집어넣었죠. 그러면 최장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이 종목 찍어놓고 사야 되는데 하면서. 비중 없는 것 같아요. 뭐 몇 년 기다리는 것도 있고, 뭐 아예 못 사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는 몇 개나 갖고 가시나요? 지금 한 5종목인 것 같은데. 왜 그 정도, 저도 투자하면서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뭐 5종목 이상 가져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숫자를 못 외우니까 5종목 넘어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딸딸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만큼은. 누적 수익률이 갑자기 궁금해서요. 근데 저는 수익률은 안 따져요. 제가 딴 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는 연초 연말 결산 딱 2번 하거든요. 네. 연초 자산, 연말 자산 해가지고 증가율. 네. 네, 여기서 이제 일에서 번 돈 빼고 이제 해가지고 수익금 따시는데, 네. 가장 좋았던 거는 아마 옛날이 더 좋았던 것 같고 너무 원칙을 잘 지키다 보니까는, 작년에는 물론 뭐 많이, 작년에는 3월 달에 이제 폭삭 주장 때부터 네. 하기 시작해가지고 물론 벌써 많이 벌었는데, 과감하게 10월 전에 11월 전에 매도를. 네, 그리고 3월 달에 폭락했을 때도 사고 싶은 거에 한 반도 못 샀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과거 히스토리 보니까는 최소한 2번은 떨어졌다가 올라가길래, 한 번 더 떨어질 걸로 네, 예상하고. W자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V자로 가니까는, 아, 네, 어쩔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네네. 올라가는데 더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네. 그 마지막으로 약간 20년 정도 이렇게 증시의 희노애락과 이제 또 투자자로서의 이제 직접 투자를 계속 하신 네, 거잖아요. 네. 최근에 증시 흐름, 분위기 뭐 좀
어떻게 평가하고 보시는지. 처음 보는 시점이라서 개인이 네. 하루에 몇 조씩 사는 거는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네. 저 진짜 적응이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뉴노멀인가 싶어가지고 네네네.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또 옛날에 또 템플턴이 그런 말도 했었죠. 이번만은 다르다가 네.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도 뭐 저는 이제 한 가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기분들 때가 저는 가장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정말 초보자의 행운으로 정말 뭐 하루에 뭐 한 달 월급 이상 막 벌다 보니까는 정말 이게 이렇게 돈 벌기 쉽구나 생각했다가 이제 금융위기 오면서 다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니구나.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구름 위에 떠 있을 때가 아마 가장 좀 조심할 때인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제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물론 이제 유동성 파티에 초대 못 받는다라고 해도 이게 사람이 어쨌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발 뻗고 잠 잘 자려면은 쌀 때 사고서 이제 적당할 이제 내가 매겨놓은 가격에서 좀 움직이면은 매수 결정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은 사고 싶은 주식을 잘 고른 다음에 싸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조정장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죽죽을 하면 좋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근데 아마 그 값을 매기는 거는 아마 서로가 다 다를 거예요. 네.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가 똑같다면은 주가가 매일 왔다 갔다 하진 않겠죠. 쭉 오르기만 하게.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서로 다를 수밖에는 없을 거고 그게 결국은 이제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 차이니까는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저 회사는 한 10%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더 싼 걸 수도 있고 네. 한 2, 3% 성장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당연히 비싸게 보일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개량화 시키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이제 그건 좀 이제 공부가 좀 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숫자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은 뭐 열심히 뭐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구글링 열심히 하시는데 아마 사업 보고서만큼 좋은 내용 많이 들어가 있는 리포트도 없습니다. 그거 보시는 게 가장 좋고 보면서 결국 판단 능력 키워 나가시고 이제 그 본인이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이 투자 원칙을 항상 만델라라고 그 전설적인 네네.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네네. 이유가 그게 있어야지만 어쨌든 이 매수 매도도 과감하게 할 수가 있을 거니까는 그거 하시고 나서 좀 큰 돈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워밍업 차원에서 하시는 게 그 전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돈 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놔도 그건 정말 어쩌면 그렇죠. 초보자의 행운일 수도 있는 거니까는 원칙부터 만드니까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주톡비아 구독자나 뭐 이런 분들에게 여 회사님의 책에 대해서 좀 잘 홍보를 한번 해주신다면. 그 책이 저도 초판에 그렇게 많이 저도 팔릴 거라고 저도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되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주로 이제 강의하러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보면은 정말 무슨 수험서 공부하듯이 공부 굉장히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업무도 있지만은 투자 목적으로도 공부를 이제 많이 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반인 대상 강의하러 가서도 공부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뵀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뭐 1, 2년에 몇 종목 가지고 내가 완전 대박 나가지고서 이제 나 이제 부자가 될 거야. 그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정말 이제 도박성으로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공모주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평생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주식 투자가 사업이거든요. 그 회사랑 같이 동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 하는 회사고 얼마 벌고 그다음에 얼마 갖고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는 그 사업 보고서 펼치고서 그러니까 HTS 자꾸 보지 마시고 사업 보고서 보시면서 본인이 이제 투자하려는 회사를 좀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좀 공부를 해 나가시는데 이제 그 재무제표 분석법 책이 예를 들면 이제 공부하시다가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자산 이게 뭘까 이게 모르실 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건지 작은 게 좋은 건지 그 다음에 뭐
이 재무제표 숫자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뭐 주석상에는 더 많은 내용이 있대더라. 이제 이럴 때 이제 재무제표 분석법 가지고 같이 보시면은 아마 효과는 굉장히 좀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워낙 많은 책인데 그게 투자자분들 어쨌든 아셔야 될 만한 내용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양이 또 많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부터 이제 꾸준하게 보시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관심 종목 사업 보고서 보면서 서로 비교해 예, 보면서 맞춰보시는 게 가장 극대화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